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또 한편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이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을 또 겪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접니다. 네. 김병준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확진세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심각한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대국민 질문에서 진영 장관이 방역 한계를 인정하고 또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발생부터 지금까지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죠. 네. 우선 초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고요. 네. 너무 낙관론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체 방역 체계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네. 특히 민간 부분만 하더라도 어디 가도 손수 세척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또 낙관론을 가지고 대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대구 가셨을 때부터 네. 사과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사과하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이게 아니라 네. 그 사과 속에는 앞으로 정말 잘하기 위한 각오와 방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확진자가 이렇게 많고 또 지금 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다 지쳐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생각과 함께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죠. 사과하고 네.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가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정부를 꼭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국가가 있어야 될 부분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부분에 국가가 있고 그래요. 네. 지금도 보면 중앙정부가 있어야 될 부분이나 대통령이 있어야 될 부분에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데서 대구시장께서 지금 정말 비상조치라도 어떻게 해서 네. 병상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네, 얼마나 그렇죠. 절박한 호소입니까? 이런 거는 여기엔 당연히 중앙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직도 말하자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굉장히 너무 당혹해서 못하든가. 네. 아니면 생각이 부족했었던가. 아니면 정보가 잘못됐던가. 네. 좀 뭔가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정부의 대처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사과하는 것은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이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정부의 사과라는 것은 늘 그 대책을 수반하는 사과입니다. 네, 대책을 수반하는 사과가 지금은 필요하다. 위원장님께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한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애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영진 시장이 긴급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대통령이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정부가 대응을 여기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병상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네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의 역할이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과 그 중앙정부가 있어야 할 곳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3일씩 쓰는데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 메시지 관리가 이렇게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마스크를 며칠 쓰는 그건 국민이 결정할 일이고. 네. 또 의료진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일이지 마스크 3일 써도 괜찮다 이런 자세가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급박하고 좀 더
말하자면 말은 답답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예. 예,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유통 체계를 바꾸든 다시 이 배분 체계를 바꾸든 생산 체계를 바꾸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3일을 쓰든 1을 쓰든 하루를 쓰든 그거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일이죠. 네. 하긴 위기적 상황에서 좀 빌미를 잡힐 수 있는 메시지는 되도록 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자, 위원장님, 세종 출마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불출마 선언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회찬 대표의 지역구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세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각오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우세 지역이 틀림없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니까 민주당 시장이 71%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당이 18%인가를 얻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세고 아니고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지금 현재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 초기에 저희들이 세종시를 만들 때 꾸었던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네. 또 문제도 많은 것 같고 해서 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네. 자, 위원장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누구보다도 이 세종시에 애착이 있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세종시 만들 때 그 꿈이 뭔가요? 세종시의 앞에 특별자치시라는 특별과 자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하, 네.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그렇죠. 있어요. 네. 이것은 뭔가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권한에 있었으나,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여러 말하자면 운영에 있었으나, 또 그 다음에 자치라는 말이 특별히 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지역사회의 어떤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같으면 그야말로 그 속에서 특별한 자치권을 누리고 그 자치권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들이 밖으로 전파되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도시, 우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물리적 구조로서 도시 하나를 건설해 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 주변에 한 신도시 그냥 물리적 구조로서 만든. 네. 거기서 그냥 끝나지.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고 이게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도시라는 그런 기분이 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꿈꿨던 세종은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공천 자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행보는 되도록이면은 당의 결정에 수능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결국 이제 세종시까지 가셨는데 사지라는 그런 표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은 대권 가도의 청신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표 한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을 살면서 뭐가 돼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냥 다만 우리가 이거보다는 더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답답한 구석구석을 어떻게 하든지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그야말로 그게 아주 몰두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무엇이 꼭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아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당선부터 되고. 세종이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미래 세종을 위한 담론이 제대로 생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주민들 사이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세종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꿈을 다 나누고 그 꿈을 제대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내려가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 TK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도 역임하셨고 해서 이 당내 사정에 네. 상당히 책임이 좀 막중한 분 중에 또 한 분 네. 아니시겠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공천에 불출마 선언한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TK 지역의 한국경제당이다. 이런 뭐 신당을 만들어서 공천에 낙천한 사람들 또 의원들이 네.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까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 국민들이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의석 한두 석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되도록이면 큰 흐름에 서로 합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당에서 하는 일이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네. 완벽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불만도 있을 수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국가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고 네. 큰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꾸고 또 그 바꾸는데 일조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줘야지 지금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또 그 문제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뭐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영호 예. 공관위원장의 이 공천 작업 지금 뭐 거의 TK 지역, PK 지역을 두고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수순인데 예. 예.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목을 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네.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잘하고 계시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과감하게 하는 부분이네. 다만 이제 속도가 우리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아니면 규모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하시는 건 역시 김영호 의장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실 때 TK 지역은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네네. 민심은 TK 지역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죠. 민심은 그야말로 소수를 놔두고 다 바꾸라는 겁니다. 네, 민심은 네. 결국 뭐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수도가 있겠네요. 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보아온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소위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친박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아주 좀 말하자면 무리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시각 그건 수용해야 된다. 대단히 강합니다. 예. 네. 자, 자꾸 이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 컷오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주 좀 합의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는 뭐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당에서 대구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와서 제 스스로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은 저는 바로 직전에 당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또 제 손으로 21명의 당협위원장을 정리를 했고 또 그 와중에 또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을 광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가라고 권유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랬었죠. 네. 저는 험지를 택해야 제 나름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당연히 제가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또 판단이 있어서 그쪽을 좀 고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당 대표급 주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차출론이 이미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공관위와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들하고 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서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우리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도 당내에 영향이 있는 그런 분들인 만큼 또 자칫하면은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위원장님, 예. 뭐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 사정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지피지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합류 방안 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 움직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질문하시는 과정에 참 한숨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못했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네. 당연히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네, 알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강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은 그야말로 이 체면을 얼마나 구겼습니까?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국을 변호하고 하다가 네. 이 당의 정체성까지 다 무너져 그렇죠.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비례정당을 말은 일종의 속된 말로 꼼수죠. 그 꼼수를 통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것은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대로 가라.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네, 원칙대로 가라. 손해 보기로 작정하고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좀 손해 보겠다.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걸 막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하자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못하겠다고 했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당 차원에서의 꼼수를 쓴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